말도 안 됩니다. 스위스 최고 엘리트 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ETH 취리히공대 수학과 교수진들이 한 전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풀이법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수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 같네요. 취리히 국제학교의 토마스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도 없이 단 30분 만에 ETH 입학시험 수준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한국 여학생.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0년 전통의 스위스 엘리트 교육이 한 아시아 소녀 앞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그날,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서 깊은 취리히 국제학교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스위스 최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으로 매년 수십 명의 ETH 취리히공대와 로잔공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명문이죠. 저는 이 학교 이사회 위원장인 안나 밀러입니다. UBS 은행의 중역이자 3대째 이어져 온 스위스의 금융 귀족 가문의 일원이에요. 우리 가문은 1873년 UBS 은행 설립 때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였고 아버지는 UBS 회장을 지내셨죠. 자연스럽게 저도 금융계에 발을 들였고 지금은 UBS 투자금융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 딸 에밀리예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요. 2살 때 이미 100까지 숫자를 완벽하게 셀 수 있었고 5살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를 술술 풀어냈죠. 취리히 국제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11년 연속 전교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에밀리의 수학적 직관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친 학생 중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수학과 주임 교수인 토마스 헤르만 박사의 말씀이에요. ETH 취리히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히는 분이죠. 우리 학교의 자부심은 최첨단 교육시설과 혁신적인 교육과정이에요. 각 학생에게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가 지급되고 AI 기반 학습 시스템으로 개인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려 연간 학비가 15만 프랑 약 2억 3천만 원인 이유가 있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9월의 아침이었어요. 마르쿠스 바우만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죠. 밀러 부인, 오늘 한국에서 새로운 학생이 왔습니다. 김하늘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동양에서 오는 학생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대부분 중국이나 싱가포르 부호들의 자녀들이었는데 에밀리의 경쟁 상대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학생 김하늘. 처음 봤을 때는 수줍어 보이는 평범한 아시아 소녀였어요. 검은 생머리에 단정한 교복 차림,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특별해 보이진 않았죠. 2학기 중간고사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적분학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교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김하늘 학생입니다. 토마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에밀리의 점수였습니다. 95점. 11년 만에 처음으로 2등이었어요. 우리 학교 미적분 시험은 최신 그래픽 계산기를 사용해도 만점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난이도로 유명했는데 하늘이는 계산기도 없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즉시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험지를 다시 검토해 주세요. 우리 에밀리가 그것도 전학생에게 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마르쿠스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시험지를 3번 채점했습니다. 김하늘 학생의 답안은 완벽했고 심지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풀이 방법을 제시했더군요. 그날 밤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하늘이는 정말 대단해요.
6자리 숫자 곱셈도 암산으로 하고 미분방 정식도 계산기 없이 푼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의 교육에 대해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PISA 수학 성적에서 한국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도 매년 금메달을 휩쓸고 있더군요. 2023년에는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학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우리의 교육 철학이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이 완전히 뒤흔들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사회 소집 다음 날, 교장실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스위스 최고 명문을 자처하는 우리 학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토마스 교수는 ETH 취리 희공대 입학시험 수준으로 특별 재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중적분과 3차원 도형의 회전체 문제들로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를 사용해도 2시간은 좋게 걸릴 난이도였죠. 시험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3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그래픽 계산기를 든 에밀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반면 하늘이는 빈손으로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험 시작 30분 만에 하늘이가 답안지를 제출한 것입니다. 토마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답안지를 검토하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각 문제마다 서로 다른 3가지 풀이법을 제시했고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3차원 도형 문제는 거꾸로 풀이법으로 단순화했고 복잡한 다중적분은 독특한 패턴화로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교수진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증명 방식까지 있었죠. ETH 취리히에서 참관 온 블룸 교수는 하늘이의 기하학적 직관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복잡한 3차원 회전체를 마치 투명한 입체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은 단순한 실력을 넘어선 천재성의 영역이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상류층 사교계에 퍼졌습니다. 취리히 호수가의 고급 카페에서 생갈랭 거리의 프라이빗 클럽에서 상류층 사모님들 사이에 하늘이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UBS 임원들의 부인들과 로슈 제약 고위 임원들의 아내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서도 이 소문은 중심 주제였죠.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은행가, 기업인들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에밀리와 같은 반 친구들의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ETH 취리 희공대 진학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에게 계산기 없이도 완벽한 풀이가 가능한 한국식 교육은 큰 충격이었던 거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하늘이의 태도였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수학 실력은 특별한 것이 아닌 한국 교육의 기본이었습니다. 계산기는 단순히 결과 확인용 도구일 뿐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었죠. 이 사건은 스위스 교육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로잔과 베른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연이어 견학을 요청했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한국의 수학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교육계의 자부심이었던 이과계 특성화 교육이 한 아시아 소녀 앞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IMO 출제위원을 지낸 로잔 공대의 마르틴 교수는 하늘이의 답안지를 검토한 후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늘이가 보여준 다중해법은 단순한 문제 풀이가 아닌 수학적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꾸로 풀이법과 패턴화 기법은 기존 스위스 수학교육이 시도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 하늘이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늘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 저는 취리히 호수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나
융프라우 전망의 별장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취리히 근교의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하늘이의 어머니 김서연 씨는 뜻밖에도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의 벽면은 빼곡한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벽에는 수학 공식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죠. 현대적인 가구나 화려한 장식품 대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환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부합니다. 서연 씨가 하늘이의 초등학교 시절 공부 스케줄을 보여주었어요. 아침 7시 등교, 오후 4시 하교, 그리고 시작되는 학원 수업들. 수학, 과학, 영어.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찾는 것도 모두 이런 훈련의 결과였죠. 하늘이의 문제집을 펼쳐보니 한 문제에 대해 최소 3가지 이상의 다른 풀이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 수학과가 47위, 카이스트가 51위. 스위스의 자부심인 ETH 취리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수학, 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니. 서연 씨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수학 선행학습, 여러 문제 풀이법을 통한 사고력 확장, 기본에 충실한 커리큘럼.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거꾸로 풀기와 단원 완성 노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이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에밀리는 하늘이와 함께 새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상류층 어머니들 사이에 퍼졌고 하늘이네 집은 매일 저녁 스터디 모임으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취리히 최상류층 자제들이 평범한 아파트에 모여 한국식 수학 공부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암산 훈련이었습니다. 계산기의 도움 없이 4자리 숫길이의 곱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모습은 마치 마술 같았어요. 이게 바로 하늘이가 시험에서 보여준 놀라운 실력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제가 알던 스위스의 선진 교육은 어쩌면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최첨단 시설과 비싼 학비가 최고의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하늘이의 가정을 방문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로터스 클럽에서 만난 UBS 부회장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우만 교장은 2주간의 고민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늘이의 스터디 그룹을 학교의 공식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도서관 열람실은 한국식 수학 스터디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에밀리를 포함한 10명의 상위권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첫 중간고사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스터디 참여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 15점 상승했고 특히 복잡한 미적분 문제 해결 시간이 30% 이상 단축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참가 신청이 50명을 넘어섰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 청강을 신청했습니다. 토마스 교수는 매일같이 스터디룸을 들락거렸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한 문제를 놓고 서너 가지 다른 풀이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고 때로는 교과서에도 없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늘이가 도입한 단원 완성 노트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을 체계화하는 방식이었죠. 이 소식은 곧 ETH 취리히 공대에 전해졌습니다.
수학과 학과장 베르나르트 교수가 직접 학교를 방문했고 3시간 동안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학적 사고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계산의 정확성만을 추구해왔지만 한국의 교육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위스 상류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생갈렌 클럽의 연례 모임에서는 처음으로 골프와 와인이 아닌 교육이 중심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바티스 제약의 CEO는 자신의 아들을 스터디에 참여시키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했고 파라셀수스 재단은 한국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UBS 이사회 멤버들의 자녀 셋은 이미 다음 학기 서울대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는 더 이상 최신형 계산기를 자랑하는 학생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연습장을 들고 다니며 암산 훈련을 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점심시간이면 카페테리아 대신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스터디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 학기 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우리 학교 학생 5명이 동시에 금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특히 에밀리는 대회 사상 최초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에밀리의 답안지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풀이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그 논리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스위스의 전통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는 곳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우만 교장은 다음 학기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식 수학교육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학과 교사들은 여름방학 동안 특별 연수를 받게 되었고 신입생 선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순수한 실력과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취리히 교육청은 우리 학교의 혁신 사례를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고 다른 사립학교들도 하나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0년간 이어져 온 스위스의 엘리트 교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ETH 취리히 공대와 함께 스위스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1년 후인 2024년 봄, 취리히 국제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50년 전통의 스위스 엘리트 사립학교가 한국식 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실험의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놀라운 변화는 입학 경쟁률이었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자녀를 유학 보내던 유럽의 부호들이 이제는 우리 학교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가들도 자녀들의 입학을 문의해왔습니다. 에밀리와 하늘이는 나란히 ETH 취리히 공대 수학과에 조기 합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학시험 성적이었습니다. 둘 다 만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존 풀이법과는 다른 창의적인 해답을 제시해 입학사 정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ETH는 두 학생의 답안지를 수학교육 혁신 사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도서관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스터디 그룹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수학 창의력 경진대회는 학교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 문제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대회였는데 베른과 로잔의 학교들도 참가를 요청해올 정도로 유명해졌죠. 토마스 교수는 한국의 수학교육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형 수학교육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EU교육위원회의 주목을 받았고 프랑스와 독일의 명문 학교들도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사회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계산기와 최신 교구제가 아닌 기본에 충실한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UBS 회장은
자신의 손자를 한국국제학교에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고, 노바티스 이사회에서는 젊은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한국식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변화는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엘리트 교육이 가진 장점과 한국 교육의 체계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취리히 교육청은 우리 학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25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자부하던 스위스가 아시아의 교육 철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어머니 서연 씨는 이제 스위스 교육부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양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장점을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 방식이 만나 더 나은 미래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통의 스위스 엘리트 교육과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철학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양과 서양의 교육을 구분짓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교육,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에밀리가 얼마 전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처음에 하늘이를 오해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